모델링 질문의 답변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생긴 수영장 건물 같아요. 탑에서 봤을 때는 거북선 모양 같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모델링에 접근하는 질문입니다. 탑에서 보면 이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이 똑바로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측면에서 보면 라운드돼서 가고 있는 곡면 형태이기 때문에 프레임은 똑바로 올라가야 되고 지붕은 곡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측면은 색상이 분리되어 있기도 한데 프레임이 두 개가 보이죠? 프레임의 형태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벽면도 여기서 끊어진 상태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참고하신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그래도 좋은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탑 뷰에 플레인을 이용해서 저는 접근해 볼게요.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크기는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만들게요. 10에 1000 정도의 크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길이 방향 쪽으로는 100개 정도의 세그먼트를 분할했습니다. 더 부드럽게 하려면 더 많이 분할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탑에서 봤을 때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복사하고 카피 위쪽 방향으로는 90 정도 만들게요. 스냅으로 Y축 방향으로 붙여주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해서 한 물체를 만들면 됩니다. 어태치 명령으로 한 물체를 만들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가 됐죠. 점을 Ctrl A로 웰드해 줍니다. 탑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물체가 됐는데 개수가 한 13개 정도 되는데 Array Modify 명령을 적용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현재 물체를 포함해서 13개가 되게끔 13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13개가 만들어집니다. 길이나 이런 것들은 장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가장 위쪽에 보면 프레임이 끝에도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줍니다. 엘리먼트 스냅으로 Y축 방향으로만 이동시켜서 점을 맞춰줍니다. 점은 모두 선택한 다음에 웰드 해주면 되겠죠. 이제 라운드를 만들 건데 곡면이 돼야겠죠. 원의 절반이 아니라 원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저는 한 120도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델링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모디파이 명령에서는 밴드 명령을 적용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20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첫 시작 부분에 대한 라운드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형태를 만들어줬죠. 에딧 명령에 트랜스폼 툴박스가 있는데 물체의 축을 이동시키는 명령이에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축이 지금 플레인의 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로 이동시키고 Z축 아랫면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축이 잘 위치했죠. 이걸 기준으로 둥근 형태를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를 볼록하게 만들고 위로도 볼록하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명령은 FFD 3x3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하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면 XY축 이렇게 조절되는데 아래쪽으로도 스케일이 조절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물체가 갖고 있던 가장 아랫면 여기를 축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픽 명령으로 이 물체, 현재 물체를 선택해 주면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물체의 센터 여기서 축을 선택된 물체의 축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축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스케일을 조절할 때 선택된 FFD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같이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를 만든 다음에 높이 방향 쪽으로도 Z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조절해서 거의 균일한 상태의 두께가 만들어지게끔 해줍니다. 이런 느낌이죠. 형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조절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드세요. 저는 이 정도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 형태를 만들어 갈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탑에서 보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잘라낼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죠. 그 부분에 해당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냅으로 가장 끝부분부터 아래쪽 끝부분 모서리까지의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 사각형만 보이게 하면 이렇겠죠. 그래서 사각형을 보고 아크를 만듭니다. 아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3D 물체가 보이게끔 다시 해주면 어떻게 잘리는지 볼 수 있는데 아크 형태가 지금 끝에서부터 갔기 때문에 아크를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축이 중앙으로 이동되게끔 한 다음에 밀어주면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정도 프레임이 이렇게 남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사각형 가지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한 다음에 아크를 어태치로 합쳐주면 사각형이 가지고 있던 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각형 물체는 축을 가운데로 만들기 위해서 어태치한 거니까
사각형을 없애주면 축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미러를 해주고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어태치 명령으로 합쳐주면 잘라낼 부분에 해당하는 스플라인이 만들어지죠.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잘라낼 수 있는 면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스플라인의 해상도 때문에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고 만들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는데 스택 값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고, 아니면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으로 개수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면에 맞게 추가합니다. 다음에 에디티블 스플라인, 개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점이 많아졌는데 그럴 경우에는 스택 값을 0을 만듭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조절했던 그 면의 개수가 생기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르기 전에 프레임에 해당하는 선을 선택해 줍니다. 앞쪽을 선택해 주면 하나 건너 하나씩,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링이기 때문에 모델링 명령에 보면 셀렉션에 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하나씩 건너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단링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씩 건너가면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선택이 되는데 절반은 이쪽을 선택하고 이 반대쪽 절반은 반대쪽을 선택해 줍니다. 기울어진 방향 쪽에 이 기울어진 방향 있죠. 그쪽을 두께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기울어진 방향 쪽에서 두께를 만들어줘야 수평이 오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루프를 해주면 이렇게 반대 방향 쪽으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것들을 Create Shape from Selection으로 리니어 형태로 떼냅니다. 스플라인이 떨어졌죠? 이 스플라인 절반은 다시 선택한 다음에 스플라인에서 디태치 해줍니다. 양쪽이 똑같다면 이 가운데를 축을 삼아서 한쪽 걸 만들어서 미러 시켜도 됩니다.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위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 3D 물체에서 떼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예요. 기본 스플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에디티블 스플라인. 이 기본 스플라인은 Z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죠. 원래 뷰로 되어 있을 경우에 형태에 맞게 됩니다. 이 물체에 떼어낸 스플라인을 합쳐주면 서클은 지우고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프레임에 해당하는 두께로 수평으로 가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쉘 명령으로 안쪽 방향하고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주면 높이 방향으로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쉘은 나중에 해주고 익스트루드 된 상태까지만 만들어줍니다.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되기도 하고 흰색이 되기도 하는데 스플라인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결과값을 켜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초점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면이 잘 보이는데 초점이 이쪽에 없는 거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니까 스플라인으로 선택한 다음에 방향을 리버스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색상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반대편도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하나 복사합니다. 아래쪽으로 하나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태치 명령으로 프레임을 합쳐준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엘리먼트는 삭제합니다.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던 축, 3D 물체가 가지고 있던 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죠. 이때 시메트리를 하게 되면 Y축 방향으로 하게 되면 플립했을 때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딱 맞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프레임이 다 만들어진 거죠. 에디테이블 플립. 3D 면에서는 이제 지붕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모디파이 명령 중에 불린이 있습니다. 불린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스플릿이 있는데 스플릿 오퍼랜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라낼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라인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에디터블 폴리. 밑에 있는 폴리곤이 남아있으니까 얘도 지우고 깨끗하게 되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되기도 해요. 엣지를 기준으로 스플릿 해줍니다. 점이 끝까지 안 간 부분이 있네요. 여기는 컷으로 끊어줄게요. 스플릿 해줍니다. 이렇게 끊어졌죠? 측면에 있는 부분은 삭제해주면 지붕의 윗부분만 남게 됩니다.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엣지에서 측면에 있는 엣지는 빼줍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스플라인으로 떼낸 다음에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리니어 형태로 떼냅니다. 3D 블레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의 위치가 고르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3D 물체의 측면 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깨끗하게 만들려면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으로 점의 개수를 좀 조절해주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깨끗한 면이 내려오게 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 명령으로 아래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의 아래쪽에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면이 생기겠죠. 이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필요하면 그냥 테두리를 다 내려도 상관은 없겠네요. 아무튼 이쪽도 필요하면 뜯어내서 앞부분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레임을 만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안쪽 방향으로보다는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쉘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해서 벽면에 맞춰주면 그러면 공간이 뜨는 부분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두께가 달라진다던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복사하고 두께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블린을 한다던가 천정 부분도 하나 복사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버텍스 클리너를 이용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빼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오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복사된 게 있었죠. 좀 작게 해주고 블린으로 이런 느낌이죠. 시메트리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얇은 다리 쪽은 이렇게 만들고 지붕 물체를 가지고 하나 복사한 다음에 인터섹션으로 서로 중간이 겹쳐져 있는 부분만 남게 합니다.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다른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블린을 했을 때 점들이 엣지하고 엣지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그럼 점들을 정리해 준 다음에 쉘을 하면 깨끗한 면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정확하게 형태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 있죠. 방법을 찾으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기본적인 접근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라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참고해서 더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작업하시다가 맥스에 대한 질문이나 렌더링에 관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사소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카페에 올려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좋은 답변을 만들어서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